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언제나처럼 김치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을 꺼내려는 단순한 일상에 불과했는데 그 순간 스쳐간 서늘한 기운이 나를 멈춰 세웠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에 닿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고 맨 위 칸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통과 김치들 사이로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제일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얼음서리가 잔뜩 낀 투명한 비닐이 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흔한 고깃덩이려니 했으나 얼음 사이로 희끄무레한 살빛이 번져 나오는 순간 손끝이 저절로 떨려왔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저 무뿌리를 비닐에 싸둔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다. 하지만 눈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고 차갑게 얼어붙은 그 형체가 내 가슴 깊은 곳을 억누르는 듯 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으나 그 얼굴은 분명히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은 곧 억지로 올린 웃음으로 바뀌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김치통을 꺼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집요하게 내 손끝과 김치 냉장고 서랍을 오가고 있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만졌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처럼 느껴졌다. 순간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식탁에 앉았을 때에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며느리가 끓여온 김치찌개 뚝배기에서 피처럼 붉은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 숟가락을 넣는 순간 다시 냉장고 속 살빛이 겹쳐 보였다. 목구멍은 타들어가듯 메말랐고 국물이 내려가자마자 위장이 뒤집히듯 울렁거렸다. 겨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내며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식은 땀을 흘렸다. 그때 문틈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온 것은 물이 가득 담긴 작은 컵이었다. 문 위로 비친 검은 슬리퍼 끝이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발끝이 조용히 좌우로 움직이는 동안 나는 그녀가 나의 숨소리와 몸부림을 듣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탐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급히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현관으로 향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기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얼떨결에 도와주겠다고 대답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승리감이 교차하는 듯한 묘한 미소가 스쳤다. 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손에 땀이 베어들 정도로 긴장했다. 등 뒤에서 딸깍하고 잠기는 현관문 소리가 귀에 깊이 박혔고 불현듯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시선이 떠올랐다. 마치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듯 했다. 버스에 올라 몸을 의자에 기대고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잘못 본 거다. 단지 무뿌리를 본 거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길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형체가 보였다. 걱정스럽다며 따라왔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묘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 혹시 내가 어디 전화라도 한 건 아닌지, 혹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이 이어졌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며느리의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집 안에 들어와 창문 틈으로 내다봤을 때 며느리는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골목 어둠에 삼켜질 때까지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가슴은 내내 두근거렸고 손끝은 떨려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부엌 냉장고 속 서늘한 살빛과 며느리의 웃지 않는 눈빛이 겹쳐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이 집엔 분명히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내 며느리가 서 있었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 걸 빌미 삼아 괜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마음속이 이미 요동치고 있었기에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없는 소리마저 모두 귀로 빨려 들어왔다. 손끝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뛰는 소리에 온 집안이 흔들리는 듯 느껴졌다.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워도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을수록 낮에 본 그 형체, 얼어붙은 살빛이 자꾸 떠올라 나를 붙잡았다. 깊은 밤이 되자 부엌 쪽에서 또다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같기도 했고 컵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귀를 세웠다. 집 안에는 나 혼자 있어야 했는데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다. 발끝으로 바닥을 살짝 디디는 소리, 아주 조심스럽게 옮기는 움직임, 그리고 문틈 아래로 스며든 희미한 불빛. 나는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스스로 억눌렀다. 혹시라도 그 불빛이 내 방 안까지 스며들면 내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을까 두려웠다. 어느 순간 그 불빛이 천천히 멈췄다.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멎은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귀를 더 열게 되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문을 스치는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아니, 숨소리라기보다 낮은 속삭임. 마치 누군가가 문 너머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듯 했다. 내용은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 내 문 앞에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침대 모서리를 꼭 붙잡고 버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으나
발자국은 다시 천천히 멀어져 갔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갔다. 그런데 부엌 한쪽에 놓인 그릇들이 어제와 다르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쓰던 머그컵은 싱크대 위로 옮겨져 있었고 찬장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나는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언제나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밥을 차려 내 앞에 놓았다. 그 미소는 온화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나는 괜히 젓가락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점점 나 자신조차 믿기 힘들어졌다. 내 기억이 흐려진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내 뒤를 조용히 밟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투와 시선이 계속 겹쳐 떠올랐다. 생활비를 달라던 순간의 미소,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들, 그리고 밤마다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이 모두 낯설게 다가왔고 내가 기대던 가구마저도 차갑게 변해 있는 듯했다. 결국 나는 친구를 찾아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말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마다 떨려 나왔다. 그 친구는 내 말을 다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를 데리고 조용히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향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부적들이 걸려 있었다. 낯선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참을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 집에는 찬 기운이 가득하군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한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마치 전부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고 친구는 내 팔을 꼭 붙잡았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발자국, 문틈으로 들어오는 속삭임, 얼어붙은 형체와 며느리의 웃지 않는 눈빛.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집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의심과 공포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고 그 모든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내 며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의 고요는 나에게 안식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밤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집안을 감싸고 나는 더 이상 눈을 감고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흐릿한 햇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시선에는 모든 사물이 낯설고 두려운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머리맡에 놓아둔 부적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다. 하지만 그것조차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많아졌다. 싱크대 아래에 두었던 냄비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던 쌀포대 위에는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바닥 크기의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려다 남긴 흔적일까?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어느새 나는 집 앞 모든 구석을 의도치 않게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내가 두려움 끝에 내뱉은 신고 때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냉장고 속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으나 경찰이 열어본 김치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반찬통은 정갈했고 서랍 속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오직 평범한 고기 덩어리만이 차갑게 얼어 있었을 뿐 내가 본 그 살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눈빛, 그리고 내 나이를 가늠하며 조심스레 내뱉은 동정 섞인 위로.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내 치매 증상을 걱정스럽게 설명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 머리가 어지러워 벽에 손을 짚었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 뛰었다. 내가 본 게 환상이라니, 내가 꾸며낸 망상이라니. 눈앞이 흐려졌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더욱 짙어졌다. 만약 모든 것이 내 착각이라면 왜 그녀의 눈빛은 경찰을 향할 때와 나를 향할 때가 달라지는가? 왜 그녀의 입꼬리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으면서도 그 눈빛은 얼어붙은 칼날처럼 차갑게 번뜩이는가? 경찰이 돌아간 후 나는 집안에 혼자 남겨졌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차를 내왔지만 그 손길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컵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끝을 오래 바라보았다. 얇게 떨리는 손등, 억지로 눌러 담은 부드러움, 그러나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메웠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의 진실을 드러내리라. 그날 밤 또다시 부엌 끝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양파망이 옮겨지는 듯한 소리, 감자 박스가 밀리는 소리. 나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다. 쌀독의 뚜껑이 살짝 열린 채 안에서 흰 쌀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분명히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눈을 감았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집의 어둠은 이미 내 삶을 뒤덮었고 며느리의 웃지 않는 눈빛은 진실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날 내가 본 살빛은, 그날 내가 들은 속삭임은 모두 실제하는 것이다. 언젠가 밝혀낼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했다.